이곳은 이제 킹맨이라는 곳인데요. 킹맨이라는 이제 너브스 트럭스탑에서 오전 브레이크 타임 5시간 운행하고 브레이크 타임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. 오늘 목적지는 캘리포니아 LA이고요. 남아있는 드라이빙 타임은 지금 6시간이고 제가 가야 할 거리는 318마일 남았습니다. 318마일이면은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. 드디어 이제 따뜻한 곳에 왔습니다. 이제 킹맨까지만 내려오면은 해발이 한 1200m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제 계속 고도가 낮아집니다.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20도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날씨가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일단은 고온지대를 다 지났고 지금부터는 낮은 지역 이제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. 그리고 날씨도 기온도 지금 따뜻해지고 있고요. 지금 토론토는 30cm가 넘게 눈이 와서 제설을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. 미국이든 캐나다든 이제 제설은 자기 집 앞에 제설은 자기 집까지 들어오는 것은 본인들의 그 주택 소유주의 책임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눈이 제설이 안 돼 있으면 우편물 같은 경우도 뭐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제설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집 뭐 보험료까지도 할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제설을 안 하면은 벌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오면은 많이 오게 되면은 회사를 안 가더라도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북미의 제설의 특징입니다. 네,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로 이제 다시 전향을 했는데요. 북미의 이제 트러커작 중에서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걸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컴퍼니 드라이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. 코퍼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 오퍼레이트가 있어요. 이제 오너 오퍼레이트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회사에서 모든 것을 그 노드에 대한 것을 배차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이제 그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일당 하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퍼센테이지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회사가 노드를 책임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했거든요.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냥 2년 동안 뻘짓만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제 그 오너 드라이버의 그 환상을 보기 좋게 이제 깨버리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뭐 컴퍼니가 가장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뭐 사람마다 이제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오너도 잘 맞는 분도 있고 또 회사를 잘 선택해서 또 꾸준히 또 뭐 수입을 올리는
이제 그런 트럭커들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이상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오너를 안 했었어요. 한 뭐 오너를 할 만한 조건이 됐는데도 별로 그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했는데, 이제 그래도 제가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남 얘기만 듣고도 그 뭐 그걸 뭐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때 갑자기 그냥 이 좋은 회사를 놔두고 아주 그래도 캐나다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이런 회사를 놔두고 2년 동안 뻘짓만 하고 다시 그 회사로 복귀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월달까지 1월달 한 달 넘게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세 번째 출입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역시 뭐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요. 그래서 뭐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. 스트레스가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한 4년 정도 했어요. 그때는 이제 뭐 캐나다에서 아니 토론토에서는 다 코퍼레이션 방식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방법이 없어서 뭐 코퍼레이션이 뭔지 뭐 컴퍼니가 뭔지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코퍼레이션은 그냥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은 컴퍼니보다 약간 그 페이는 좀 높아도 결국은 나중에 따져보니까 컴퍼니가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코퍼레이션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뭐 그닥 나쁘지는 않았어요. 제가 하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는 괜찮았습니다. 그냥 웬만한 이제 오너 드라이버만큼은 못해도 거의 근접하게 이제 그 하기는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경영주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코퍼레이션 방식이 제일 낫죠. 왜냐면은 이제 그 코퍼레이션과 컴퍼니 차이점은 또 뭐냐면은 노동법에 그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전혀 노동법에 의해서 적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만 더 주면 끝이에요. 그러니까 컴퍼니 드라이버에서 만약에 뭐 60센트 받는다 그러면은 코퍼레이션은 65센트로 주면서 노동자들이 그 노동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질 않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은 자기가 본인이 다 고용주입니다. 그러니까 자영업자예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는 그걸 뭐 지입이라고 그러는가요? 뭐 잘 모르겠습니다. 한국에 뭐 지입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몸만 들어가서 모든 걸 회사에다 책임지는데 사업자만 제 앞으로 하는 거예요. 사업자 명의만 제 앞으로 해놓고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. 차량에서부터 모든 책임을 다 회사가 지는데 회사는 노동법에 의해서 그 고용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죠. 그렇지만 이제 컴퍼니는 모든 걸 다 회사하고 회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.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요, 내가 뭐 회사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은 EI를 못 받아요. 그래 고용보험을 못 받습니다. 고용보험료를 내지를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.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컴퍼니들은 그만두게 되더라도 뭐 회사가 어, 그 레이오프 됐거나 이렇게 그 정리해고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그 뭐야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거든요. 그리고 뭐 펜션 그 연금도 회사에서 절반 내고 지원해주고, 또 만약에 뭐 별도의 또 보험 일반 보험 말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보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미국에서 뭐 병원에 갔을 때 치료받고, 그 다음에 뭐 치과 보조해주고 이제 이런 경우도 회사에서 절반을 보조를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
그 회사가 부담하는 게 있고요. 또 베케이션 피라고 있어요. 그래서 베케이션 피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고,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래 이제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그 법률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들을 다 지급해 줍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다 따져보면은요, 컴퍼니가 더 훨씬 더 이득이죠. 그러니까 10센트 이상 차이 나도 제가 봤을 때는 컴퍼니가 더 이롭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코퍼레이션 제도는 어, 온타리오 주에서 많이 해요. 그리고 또 BC주는 그게 또 법률적으로 안 되나 봐요. 뭐 어떤 연유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BC주는 다 컴퍼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주마다 법 체계가 다른 건지, 여기는 워낙 이제 인도 애들이 많으니까 인도 애들이 다 뭐 거의 다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은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는지 뭐 인도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해요.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솔직히 코퍼레이션 방식은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거든요. 옛날에 한번 그 십몇 년 전에 한번 대통 그것 때문에 소송 걸려가지고 다 무너졌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이상하게 온타리오주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정상적인 어떤 법적인 그 정상적인 건지 편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오너 드라이버는 이제 자기가 차를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, 또 회사 리스를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둘 다 어차피 뭐 리스료나 뭘 할부로나 차량이 나가는 거 똑같은데,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뭐 그런 거 따지기가 좀 그렇고, 그래서 그냥 접근하기 좋고 그냥 빠져나가기 좋아서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선택했었는데, 어떤 데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. 또 3년 동안 해야 된다는 그런 회사도 있고, 또 리스료도 좀 회사마다 좀 차이도 나고 그랬거든요.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2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뭘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. 뭐 유튜브도 그래서 조금 그냥 제가 또 소홀히 하다시피 했거든요. 모든 게 다 신경 쓰이고 모든 게 좀 그 뭐랄까 뭔가가 좀 안 맞았어요, 저하고는.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러크라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트럭이라는 것은 자유거든요, 자유. 제가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게 좋아서 트럭을 생각했는데, 이 오너 오퍼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. 그냥 신경 쓰는 게 많고요. 사람이 아주 자질구레져요. 한마디로. 자질구레 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아집니다. 작아져. 그러니까 몇 센트 때문에, 그 기름값 몇 센트 때문에 다음 주유소를 또 검색해야 되고 그걸 선택해야 되고, 그러다가 보면 또 거기서 기름 넣고 가다 보면 또 더 몇 센트가 더 싼 데가 있고, 막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신경을 안 쓰면 또 안 돼요. 방법이 없습니다. 기름값에서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다른 쪽으로 이 수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, 보니까. 뭐 달리는 거야 다 똑같고, 그리고 뭐 그 마일당 페이를 주는 것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. 여기저기 다 따져봐도 뭐 앞으로 주고 뒤로 까고 뭐 이런 식이라서
그러는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약간 이제 외형적으로 좀 막 크게 보이게 하는 회사도 있고, 뭐 약간 조금씩 변칙적으로 다르게 그것을 뭐 지급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막 차이 나는 것처럼 헷갈리는데 결국은 통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이었어요. 오너 오퍼레이터도 또 회사마다. 그래서 뭐 컴퍼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신경 쓸 게 없습니다.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만 잘 가면 돼요. 그런데 오너 오퍼레이터는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됩니다. 기름값에서부터 차가 고장이 났을 때까지도 그런 과정이나 절차나 그 소요 기간이나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돼요. 그리고 함부로 또 쉴 수도 없습니다. 쉬는 만큼 쉴 때마다 할부 미수료가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도 돈이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쉴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를 하면은 1년에 한 11개월 정도 일하고 한 달 정도는 겨울에 좀 쉬고 이제 이런 형태로 하려고 했거든요.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 운행 조건들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여름 같을 때는 이제 일하기 좋으니까 그럴 때 쉬지 말고 겨울에 그냥 차라리 모아서 한 달 정도 쉬어야 되겠다. 이제 뭐 2주에서 한 3, 4주 정도 이렇게 대부분 트러커들이 그렇게 많이 쉬거든요. 근데 뭐 코퍼레이션도 괜찮아요. 그렇게 쉬는 것은 괜찮은데 이 온오퍼레이트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돈 생각이 나니까 한 달 쉰다 그러면은 그냥 쉬어서 쓴 돈 그냥 못 벌어서 또 쓴 돈 하면은 막 2만 불 가까이 되니까 이게 못쓰 그 구조가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맘 편하게 지금 컴퍼니로 다시 돌아와서 역시 해보니까 이게 신경 쓸 게 없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또 유튜브 하면서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다니는 컴퍼니로 마지막 트럭 끝까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이제 방황은 없고요. 그동안 2년 동안 뻘짓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 회사의 소중함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도 이제 회사 나름입니다. 그 루트도 좋아야 되고요, 시스템도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 회사는 제가 그동안에 그 10개월 동안 그때 한 1년 조금 못되게 했어요. 1년 좀 못되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오너 오퍼레이터로 이제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고용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알아요. 그리고 제가 그 경험해보면 어떤 회사보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. 그래 안전을 위주로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우리 그 같은 동료 또 커뮤니티 했던 동료도 이제 거기서 계속 지금 3년 이상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. 그래서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회사면은 컴퍼니로서는 뭐 캐나다에서는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회사가 규모가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규모가 커서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. 나쁜 회사, 좋은 회사 이게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회사, 잘 맞지 않는 회사 이런 회사가 있는 건데 어떤 회사든 나를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않습니다. 자기들의 그 수익을 최대한 최대로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드라이버들의 수익을 뭐 그 목표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회사는 없잖아요. 다 고용주의 자기 이익이 그, 최우선인 거니까 이제 그러는 중에서 이제 드라이버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구축해 놓은 회사들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. 잘 맞는 회사 같아요, 저한테는.
왜냐면은 이 시스템이 없으면은 정말 일하기 피곤합니다. 그러니까 회사든 국가든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거기서 있는 국민들이나 그 일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.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국가의 시스템은 또 이게 법이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들, 리더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잘 그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일방적인 어떤 한쪽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드라이버에 대한 배려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, 가장 중요한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. 대한민국의 법이든 뭐든 다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자기들이 그 법률의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, 그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해서 계엄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. 그 법률이 뭐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대한민국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.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놈들이 법을 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그 보수 정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돈이고 모든 국가 예산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국민들에게 얼마 주자고 해도 뭐 25만원 끼끗 25만원 주자고 해도 그것을 막 포퓰리즘이 온갖 가지 뭐 별의별 그 수작을 다 떨어서 못 주게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계엄해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낭비가 지금 수백조가 됐어요. 11조면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주려고 하는 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을 해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핵책을 해서 그게 실행이 안 돼서 지금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게 지금 뭐 수백조라고 그래요. 경제적으로 그 돈의 가치로 따지면은 이런 놈들입니다. 그런 놈들은 지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국가의 그 카르텔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그 법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. 그리고 모든 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카르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야당이 정치를 해도요,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다 그놈들의 카르텔들은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.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, 하여튼 뭐 회사든 국가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그 시스템의 신뢰가 갑니다.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딜리버리를 하다 보면요, 그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그 웨어하우스 그 회사는 코스코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쓰레기예요. 북미에서 이 물류가 가장 뭐 많다는 북미에서 이 웨어하우스의 시스템은요 각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큰 뭐 유통업을 한다는 올마트, 그 다음에 무슨 그 아마존 이런 데 가봐도요 코스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코스코에서 파는 물건은 제가 뭐 코스코 워낙 물건들이 좋고 신뢰를 하지만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. 코스코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요 그냥 뭘 사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가지, 이걸 가지고 뭐 이게 뭐 성분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. 그냥 집어오면 됩니다. 이게 신뢰거든요.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해버린다면은 그 시스템이 있으나 말하죠. 그래서 그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,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반드시 한다는 것들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었을 때 고용주든 그
비고용 주든 간에 신뢰가 생겨서 좋은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항상 코스코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, 코스코만 가면 안심이 돼요. 아, 얘네들은 몇 시에 약속 시간 언제 들어가게 되고, 그 다음에 내리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고, 정확합니다. 모든 게 다 1시간 안에 다 끝나버려요. 그런데 뭐 회사마다 다 다른데, 어떤 데 5시간 6시간 걸리는 데도 있고요. 개판입니다. 지들이 실어줘야 쉬는 거고, 내려줘야 내려주고, 이런 엉터리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드라이버들을 골탕 먹이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리고 자기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, 드라이버들은 또 약속 시간 30분만 늦으면요, 약속 다시 잡아오라 그래서 그 뒷날 내려준다는 보장도 못 합니다. 그냥 뭐 일주일 후에 잡힐 수도 있고 그래요. 왜 이 모양 이렇게 해도 미국에서 이런 회사들이 잘 돌아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, 솔직히.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저는 컴퍼니로 돌아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예,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. 역시 역시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어, 더 많은 자연을 감상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다녀야겠습니다. 해피트럭커였습니다. 돌아온 탕자 해피트럭커였습니다.